그곳은 외해의 척박한 절벽지대였다. 사방은 천연 절벽, 뒤로는 촉첩한 산악. 아사달에서도 멀어 누구의 눈에도 쉽게 들지 않는 자리였다. 지도 위에서도 이름이 흐릿한 절벽지대에 가까웠다. 사람 사는 기척은 멀었고 외지인의 발길은 더더욱 닿지 않았다. 애초에 누가 일부러 찾아올 이유도 없는 곳이었다. 주변은 사방이 천연 절벽으로 막혀 있었다. 바다 쪽에서는 검은 암벽이 파도를 받아내며 길을 끊었고, 뒤편으로는 적잡한 산악이 겹쳐 올라 안쪽을 감추는 또 하나의 벽이 되어 주었다. 위에서는 바다와 바위만 보이고 아래서는 절벽 틈이 고둠으로 이어졌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숨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이곳은 들키면 안 되는 곳이었다. 누가 봐서도 안 됐고 누가 우연이라도 흘러들어와서도 안 됐다. 그래서 더 좋았다. 척박하고 막혀있고 접근이 어렵고 세상에서 일부러 버려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배 타오를 감추기에는 완벽했다. 아사달에서는 너무 멀었다. 그 이름이 여기까지 닿기엔 거리도 시간도 기척도 부족했다. 세상의 시선은 바다 건너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이 절벽과 산악 사이의 틈은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 비워둔 자리처럼 남아있었다. 그 절벽 속 동굴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굴이 아니었다. 외부의 길과 시선, 소리와 흔적이 두 겹, 세 겹으로 잘려나간 끝에야 닿을 수 있는 안쪽은 생각보다 큰 정도가 아니었다. 절벽 바깥에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던 거대한 공동이 안으로 깊게 뚫려 있었다. 배 타호 한 대를 들여놓고도 여유가 남을 만큼 넓었고, 천장은 위로 높이 갈라져 있어 어둠 속에서 끝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 가진 틈 사이로 들어온 가느다란 빛은 공간 전체를 밝히지 못한 채 젖은 암벽의 결만 희미하게 훑고 지나갔다. 아래쪽에는 검은 물이 고여 있었고 그 물은 빛을 비추는 대신 조용히 잘라먹었다. 벽면은 자연 동굴처럼 울퉁불퉁했지만 이상할 만큼 깊고 반듯한 면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안에 무언가 큰 것을 숨기기 위해 절벽이 스스로 형태를 바꿔온 것처럼 보였다. 배 타오의 기수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자 바깥에서 보이던 규모 안에서 느껴지는 규모가 전혀 달라졌다. 절벽 틈에 우주선을 우겨넣은 게 아니라 원래 이 공간이 배 타오를 받아들이기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입구는 동체가 절반 가까이 가려버렸고 그 위로 멜로디가 펼쳐둔 홀로막이 젖은 암벽의 무늬를 그대로 흉내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우주선이 지나온 자리인데도 몇 걸음만 떨어져 보면 그곳엔 처음부터 검은 절벽과 파도 그림자밖에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안쪽 공기는 바깥보다 서늘했고 파도 소리는 절벽에서 한번 꺾이고 공간 깊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죽었다. 소리가 사라지는 방식조차 비정상적이었다. 단순히 조용한 게 아니라 이곳 자체가 외부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구조처럼 느껴졌다. 셋이 숨을 고른 곳은 동굴 안쪽에서도 더 깊이 들어간 마른 단차 위였다. 사람 몇이 몸을 기대는 수준이 아니라 장비를 펼치고 배 타호의 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며칠쯤 은신해도 될 만큼 공간이 넉넉했다. 이곳은 해안 절벽 틈에 남피는 처가 아니었다. 바다와 바위가 오랜 시간 감춰온 전혀는 폐경락고에 가까웠다.
동굴 깊숙한 왼편에는 멜로디의 온실이 있었다. 처음 보면 이런 곳에 온실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가장 멜로디다운 공간이었다. 절벽 틈으로 떨어지는 빛을 모으기 위해 투명막과 반사판이 정교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는 얕은 수경배양통과 작은 재배상자가 칭칭이 놓여 있었다. 거기서는 바깥 바다 냄새 대신 젖은 흙과 어린 잎 냄새가 났다. 푸른 줄기들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고, 작고 단단한 꽃봉오리들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멜로디는 동굴에 식물을 들여놓은 게 아니라 절벽 속에 계절 하나를 따로 심어둔 것 같았다. 그 초록이 있는 순간부터 이곳은 신처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싶은 장소가 된다. 온실 반대편 조금 더 단단하고 정리된 구역은 하모니의 자리였다. 벽에는 로프와 고정장치, 공구 접이식 프레임, 점검 패널이 헝클어짐 없이 걸려 있었다. 하모니는 이 동굴을 감성으로 꾸미는 타입이 아니라 버티고 지키고 오래 쓰는 쪽으로 손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바닥은 다른 곳보다 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장비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정리돼 있었다. 하모니의 공간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믿음직했다. 무너질 것 같은 절벽 속에서도 여기만큼은 끝까지 형태를 지킬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동굴 한 가장 의외의 자리, 물길이 깊게 꺾여 들어가는 아래쪽에는 멜로디의 낚시터가 있었다. 검은 물이 가만히 고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류는 그 아래에서 천천히 살아 움직였고, 천장 틈에서 떨어지는 빛 한 줄기가 수면 위를 길게 긁고 지나갔다. 멜로디는 그 옆바위에 앉아 말없이 줄을 늘어뜨릴 수 있는 자리를 이미 만들어 두었다. 발을 딛는 홈도 있고, 장비를 걸어둘 턱도 있고, 잡은 것을 올려둘 평평한 돌판도 있었다. 그곳은 생존을 위한 낚시터이면서 동시에 멜로디가 가장 오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자리처럼 보였다. 동굴 전체가 거대한 비밀이라면 그 낚시터는 그 비밀의 가장 조용한 끝이었다. 이 모든 공간은 따로 놀지 않았다. 에코의 잔향, 미아의 온기, 멜로디의 초록, 하모니의 질서, 그리고 검은 물가의 고요가 한 곳에 겹쳐 동굴함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그저 파도 치는 절벽일 뿐이지만 안쪽으로 한 발만 더 들어오면 그곳엔 분명히 살아가는 흔적이 있었다. 여기는 베타호를 숨겨둔 굴이 아니었다. 베타호와 셋, 그리고 그들이 버티며 살아낸 시간이 절벽 속에서 형태를 얻은 집이었다. 하늘에 지워진 감마호, 밤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인데도 동굴 안은 먼저 어두워졌다. 입구 쪽 물빛만 늦게 남아 바닥을 핥듯 흔들렸다. 베타우 선체 아래에서 물이 한 번씩 낮게 울었고, 천장 틈으로 보이던 하늘은 점점 더 가늘어졌다. 멜로디는 장비 화면 밝기를 줄인 채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멈춘 건 서쪽 기록이 다시 열렸을 때였다. 또 잡혀. 하모니가 뒤에서 물때 자국을 훑다가 고개만 돌렸다. 어디? 서쪽 높아. 멜로디가 화면 안쪽을 눌렀다. 가까운 건 아니야. 하모니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읽혀? 멜로디가 잠깐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노아 다음 샘. 그 말에 하모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젖은 손을 바지에 한번 문지르고 화면 가장자리만 봤다. 세벨. 멜로디가 뒤를 이었다. 벨레 블루
하자 말했다. 나중엔 이스라엘. 그때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미나였다. 맨발로 젖은 바닥을 밟고 슬금슬금 바깥으로 나가려다 멜로디한테 먼저 걸렸다. 어디가? 미나가 움찔했다. 밖에 뭐 지나갔어. 아리가 어둠 속에서 먼저 움직였다. 말도 없이 다가와 미나 목덜미를 가볍게 잡아 안쪽으로 데리고 왔다. 미나는 발을 끌며 투덜거렸다. 새 아닌데 새 같았어. 멜로디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새는 그림자를 저렇게 안 접어. 하모니가 입구 바깥을 한번 보고 짧게 덧붙였다. 표식은 먼저 하늘에 남아. 멜로디가 손끝으로 화면 가장자리를 밀었다. 내려오면 다들 제 식대로 읽고. 미나는 둘말을 반쯤 만들은 얼굴로 입구 쪽을 다시 힐끗거렸다. 그 순간 젖은 동굴벽 위로 푸른 반사광이 한 번 스쳤다. 아주 잠깐 손으로 잡힐 것처럼 얇고 미끄럽게. 저거 미나가 뛰어오르듯 손을 뻗었다가 발을 헛디뎠다. 몸이 옆으로 기울기 전에 아리가 먼저 받아냈다. 하모니가 낮고 세게 이름을 불렀다. 미나. 동그라니 바로 조용해졌다. 미나는 아리 발에 걸린 채 입을 다물었다. 멜로디는 이미 사라진 벽면을 보고 말했다. 여긴 안 온 거야. 흔적만 튄 거지. 하모니가 화면 끝에 남은 기록을 보았다. 서쪽 남쪽 신호는 이미 미약해지고 있었고 바닷가 근처 잡음만 늦게 남아있었다. 가네. 멜로디가 물었다. 감시였어. 하모니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아니. 멜로디가 화면을 껐다. 하모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예고야. 입구 밖 파도 소리가 한 번 더 늦게 들어왔다. 아침 안개가 절벽 아래로 늦게 내려앉아 있었다. 미나는 아리 뒤를 바짝 붙어 걸었다. 젖은 흙 위에 남은 자국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아리는 말없이 손만 들어 미나를 멈춰 세웠다. 앞쪽 낮은 풀숲이 한 번 흔들렸다가 잠잠해졌다. 미나는 숨을 죽이려다 오히려 더 크게 들이마셨고 아리는 그런 미나의 어깨를 눌러 몸을 낮췄다. 발보다 눈이 먼저 가면 놓쳐. 아리가 낮게 말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뒤풀 사이로 작은 짐승 하나가 스치듯 지나갔다. 미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발밑 마른 가지를 밟았다. 짧은 소리와 함께 짐승은 바로 방향을 꺾어 달아났다. 미나는 아쉬운 얼굴로 멈춰 섰다. 아리는 웃지 않았다. 대신 달아난 자리 옆 흙을 가리켰다. 도망간 것도 남겨. 미나는 무릎을 꿇고 자국을 봤다. 작은 발 젖은 흙이 눌린 깊이 방향을 들며 튕짓는 아리는 그 옆에 남은 얕은 긁힘까지 보여줬다. 급하면 땅도 같이 놀라. 사냥은 길지 않았다. 결국 둘은 큰 걸 잡지 못하고 돌아오지만 미나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황금기 사이에 걸린 털 한 줌과 부러진 줄기 냄새 밴 흙을 손에 쥐고 왔다. 동굴로 돌아오자 하모니와 멜로디가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미나는 아리 뒤에서 손바닥을 폈다. 놓친 것도 남더라. 하모니는 미나 손의 털을 한번 보고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멜로디가 서쪽 기록 쪽을 눌렀다. 부감당 하모니가 받았다. 이삭 멜로디가 화면 끝에 뜬 희미한 흔적을 보고 말했다. 쫓아가진 않고 이어봤네. 하모니는 늦게 말했다. 그래서 오래 남지. 미나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둘을 번갈아 봤다.
불렀다. 비가 그친 다음날 절벽 아래 흙은 아직 푹신했다. 미나는 아침부터 혼자 바깥을 맴돌았다. 밤새 떨어진 잎 젖은 돌조개 껍질 물가까지 밀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가느다란 풀줄기 같은 걸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다녔다. 동굴 쪽에서는 멜로디가 장미를 말리고 있었고 하모니는 입구 바깥 물때 자국을 다시 보고 있었다. 아리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발자국들을 훑고 있었다. 미나는 처음에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고 짧아서 새끼 새가 돌틈에 낀 것 같기도 했다. 한 번 지나쳤다가 다시 멈췄다. 소리는 낮은 덤불 밑 젖은 뿌리와 돌 사이에서 났다. 미나가 무릎을 꿇고 풀을 헤치자 잿빛 털뭉치 하나가 웅크린 채 이를 드러냈다고 해도 무섭진 않았다. 젖은 코는 떨리고 귀는 아직 다 서지 않았고 몸집은 품에 안기면 가려질 만큼 작았다. 그래도 새끼는 새끼답게 마지막 낭남 힘으로 으르렁거리려 했다. 너 혼자야? 미나는 아주 작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고 대신 떨리는 숨이 먼저 나왔다. 새끼 늑대는 앞발 안쪽을 제대로 딛지 못했다. 미나는 손을 뻗었다가 깨물릴까봐 멈췄고 다시 손을 뻗었다. 그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아리가 그 장면을 봤다. 손부터 놓지 마. 미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다쳤어? 아리가 가까이 와 앉았다. 보고 덤불 가장자리와 축축한 흙 근처에 남은 옅은 자국들을 함께 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어미는 없어. 미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새끼를 안아들었다. 새끼는 놀라 몸을 비틀다가 힘없이 미나 팔 안에 주저앉았다. 젖은 털과 흙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동굴 입구에 들어서자 멜로디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뭘 데려왔어? 미나는 품을 더 끌어안았다. 좋은 거 아니야 얘가 있었어. 내 멜로디가 웃음 섞인 숨을 한 번 내쉬었다. 하모니는 가까이 와서 새끼 늑대의 발을 받다. 접질린 건지 찢긴 건지 금방 알 수 없는 상처가 젖은 털 밑에 숨어 있었다. 물렸나? 아리가 뒤에서 말했다. 아니 돌 틈에 꺾인 것 같아. 미나는 누가 빼앗기기라도 할까봐 품을 더 죄었다. 새끼 늑대는 힘없이 코만 한 번 움찔했다. 하모니가 말했다. 씻겨. 미나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키워도 돼. 하모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멜로디가 대신 한옥과 얕은 그릇을 끌어와 미나 앞에 놓았다. 살아남은 그때 생각해. 미나는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새끼를 내려놓았다. 미지근한 물이 사소한 발에 닿자 새끼가 다시 이를 드러냈다. 미나는 손을 뺐다가 멜로디가 손목을 잡아 다시 가까이 가져다 줬다. 아프다고 무는 거야 미워서 무는 거 아니고. 미나는 입술을 깨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젖은 털을 천으로 닦고 상처 주위를 조금씩 드러내고 발밑에 깔마른 천을 펴는 동안 손이 서툴러도 자꾸 되돌아왔다. 아리가 동굴 입구에 기대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다. 혹시라도 어미 냄새가 남았는지 다른 발자국이 이어지는지 살피는 눈이었다. 하모니는 물 한 그릇을 더 가져와 미나 옆에 내려놓았다. 입 벌리면 조금만. 미나는 아주 건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니를 맡은 사람처럼 두 손으로 새끼 머리를 받치고 물을 한 방울씩 입가에 묻혔다. 처음엔 흘렸고 두 번째도 절반쯤은 턱으로 떨어졌다. 세 번째야 새끼가 혀를 내밀었다. 그걸 본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먹어. 멜로디가 작게 말했다. 그러네. 바깥에서는 늦은 바람이 한 번 절벽을 훑고 지나갔다. 천장 틈 사이로 들어오던 빛도 점점 가늘어졌다. 동굴 안은 젖은 돌 냄새 머그 흙 냄새 젖은 털 냄새가 섞여 조금 따뜻해졌다. 한참 뒤 새끼 늑대가 미나 무릎 가까이 몸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 경계하느라 바짝 서있던 귀도 조금 내려앉았다. 미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작은 무게를 가만히 받치고 있었다. 멜로디가 장비를 접다가 흙끝 보고 말했다. 이름 붙일 거야? 미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잡는 새끼 코끝을 한참 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아직은 안 돼. 하모니가 그 말을 듣고 미나를 한 번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말리지도 않아.